안녕하십니까. 2024년 2월 12일 최병무의 팩트 시작하겠습니다. 자,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 밀어내기. 이 부분을 한 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 여러 가지의 각종 어떤 공격이 나오니까, 임종석 전 실장에 대해서. 그걸 왜 이재명 대표가 교통정리를 안 하느냐, 이런 것들을 친문들이 여기저기서 문제 제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재명 대표가 이 연휴가 끝나기 직전이죠. 9일 밤늦게 거의 밤 12시 돼서 폭풍 트윗을 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겁니다. 계파를 가르고 출신을 따질 여유 없다. 친명 비명 나누는 것은 소명을 외면하는 죄악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가용 가능한 자원을 모두 모아 총력을 다해야 한다. 시스템을 통해 능력, 자질이 국민의 기대치와 눈높이에 부합하느냐가 유일한 판단 기준이다. 지금 이 순간도 꼼꼼하게 우리 사회의 빈틈을 파고드는 이관계를 경계한다. 친명이냐 친문이냐 하며 우리를 구분짓는 행위 자체가 저들의 전략이다. 국민의힘의 전략이다, 이런 뜻이죠. 오직 주어진 소명에 집중하겠다. 총력을 다해 단결하고 민생을 위협하는 정권에 제동을 걸겠다. 자,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러니까 이제 이게 9일 밤 12시쯤 돼서 이재명 대표가 무려 6개인가 올렸다고 하죠. 이런저런 얘기를 아마 밤 12시까지 잠을 자지 않고 있었던 모양인데, 이재명 대표가 밤늦게 또는 새벽에 이런 페이스북에 글을 올린다든가 하는 거는 자주 있었습니다. 대선 끝나고서도 사실은 제명인의 마을 개딸들하고 대화도 밤 12시, 1시 이런 때 주로 했죠. 아마 야행성인 것으로 보이고, 자, 이렇게 되니까 친명들로부터 집중적으로 불출마 압력을 받아온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이 10일 페이스북에다가 이런 글을 올렸습니다. 반색을 했습니다. 다시 한번 양산회동의 정신과 원칙을 강조한 이재명 대표의 호소에 깊이 공감한다. 4월 10일 총선에서 윤석열 정권을 준엄하게 심판해야 한다는 건 우리 모두에게 주어진 소명이다. 저 역시 그 소명에만 집중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자, 그러면 이재명 대표의 임종석 드러내기는 이제 끝이냐? 저는 그렇게 안 봅니다.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되느냐라는 부분이 대단히 중요한 관점인데, 저는 끝이 아니라 여전히 진행 중이다. 이렇게 보는 입장입니다. 이제 판단의 문제죠, 이거는. 이재명 대표의 의중이 뭐고, 그 다음에 임종석 전 실장이야 본인에 대한 공격 이런 거를 본인 얘기를 안 했습니다만은 자제할 것처럼 이재명 대표가 얘기를 하니까 반색을 하는 건 당연한 거고. 자, 근데 왜 끝이라고 보지 않느냐? 그건 우선 이재명 대표가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을 공천을 안 주려고 하는 이유가 뚜렷하기 때문이고, 그건 제가 말씀드렸죠? 바로 본인이 아마 저는 이번 8월 말에 대표 경선에 이재명 대표가 다시 나올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그때 구심점이 될 만한 인물을 제거하는 과정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죠.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이 어디 가서든 만약 국회의원 배지를 단다면 임종석 본인에 대한 방탄은 물론이고, 그렇지 않고 대표 경선에 친문들을 뭉쳐서 다시 나올 가능성이 있죠. 그럼 본인에 대한 도전자가 되고요. 만약에 그게 발전하기로 말하면 2027년 3월 대선에 이재명의 경쟁자가 또 등장할 수도 있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2027년 3월에 대선에 본인이 다시 도전하겠다고 지금 거의 확정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저는 가능하지 않다 이렇게 보고 있지만, 본인은 그걸 지금 노리고 있습니다. 그때 자기보다 나이가 어린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이 국회의원, 그때는 이제 당선되면 임종석 의원이 되겠죠. 친문들의 전폭적인 지지를 얻어서, 자, 친문이 한번 고토를 회복하자, 이래서 이재명 대표한테 달려들 수가 있죠. 도전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싹을 이재명 대표가 미리부터 제거하자,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면 지금 이제 단합 이런 얘기를 했는데, 자, 친명, 비명을 구분하는 행위는 이관계다.
총력을 다해서 단결한다. 뭐 시스템을 통해서 뭐 공천한다. 뭐 이런 것들이 여기에 어디에도 임종석 얘기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임종석에 대한 공격을 그만둬라. 이런 얘기가 없습니다. 그러면 결국 임종석 얘기를 직접적으로 한 건 아니란 말이죠. 그런데 바로 9일 밤 이재명 대표가 이런 글을 올리고 임종석 전 비서실장이 10일 페이스북에다가 반색을 하고, 그런데 11일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이 페이스북에다가 또 이런 글을 올렸습니다. 이게 이제 임종석 공격 논리와 같은 맥락이거든요. 윤석열과 싸워서 윤을 키웠다고 한심한 소리 하는 그대들이여. 그러면서 단합을 해친다는 고구마 먹은 소리 대신 윤석열 정권과 이제라도 치열하게 좀 싸우시면 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자, 이재명 대표가 단합 얘기를 한 바로 다음 날 이틀 뒤에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이 무슨 그런 고구마 먹은 소리 이렇게 해서 마치 외형적으로 보면 이재명 대표의 단합이라는 목소리를 공격한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내용으로 보면 결국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 등 친문 이 사람들의 책임론을 여전히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은 유지하고 있는 겁니다. 응? 윤석열 대통령 만든 사람들, 이 사람들이 책임져야 되는 것 아니냐? 여전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기는 지금 열심히 싸우고 있다. 그런데 자기는 친명이다. 이런 의미가 되거든요. 그러면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이 이재명 대표의 뜻을 몰라서 과연 이렇게 얘기를 했을까? 저는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요새 공천 받으려고 누구보다 더 여기저기 뭐 문을 두드려가면서 이재명 대표의 비위를 맞추는 사람이 바로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입니다. 그런데 모를 리가 있겠습니까? 그런데도 이재명 대표가 자제하라라고 얘기했는데도 자제하지 않고 공격에 계속해서 가세한다 하는 얘기는 이재명 대표의 본뜻이 임종석도 공천 주겠다 이게 아니다. 친문들에 대해서 여전히 정권 교체의 책임을 져야 한다는 이재명 대표의 뜻은 별 변함이 없다. 다만 친문들을 다 적대시하는 건 아니다. 이런 정도로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이 이재명 대표의 뜻을 이해하고 있는 것 아니냐. 그런 점에서 본다면 이재명 대표의 이 뜻이 임종석을 공천 주겠다 하는 의미는 아니다. 전 그렇게 해석합니다. 앞으로 뭐 두고 봐야 되겠죠? 뭐 결정적인 거는. 그러나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을 공천 주겠다는 어떤 시사도 없습니다. 이재명 대표의 페이스북 글에. 그렇게 본다면 이재명 대표가 가지고 있는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에 대한 우려, 자기에 대한 도전자가 될지 모른다 하는,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아예 싹을 잘라야 된다는 이런 우려는 여전히 가시지 않았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러면 결국 어떻게 될 것인가? 상황을 봐가면서 결국은 만약에 이재명 대표가 임종석 전 실장에 대해 공천을 주지 않더라도 이게 친명 비명을 구분해서 당신은 비명이기 때문에 내가 공천을 안 줬다 이게 아니고 시스템에 의해서 그렇다고 해서 공천을 안 준다고 해서 그럼 이게 단합을 해치는 거냐? 아니 그러면 다 공천을 줘야 되는 건 아니지 않느냐? 이런 논리로 비껴갈 가능성이 저는 훨씬 높다. 그러니까 친명과 비명의 갈등, 물론 이게 전면적으로 치닫는 거는 이재명 대표한테도 별로 좋지 않을 겁니다. 아마 그 연휴 마지막 날 전에 뭐 오늘 나온 리얼미터 조사 뭐 이런 것들을 보면 민주당 지지율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 떨어지는 이유가 아마 이낙연 전 대표의 개혁신당 뭐 이런 거하고도 저는 연관이 있다고 보는데, 그런 것들이 전반적으로, 그러니까 이낙연계가 민주당에서 떨어져 나간 거와 관련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친명 비명 간의 갈등하고도 관련이 있고요. 자, 근데 그렇다고 해서 그걸 지금 이재명 대표가 교통정리를 하는데 그게 임종석 전 실장의 공천을 주겠다는 뜻은 저는 아닌 것으로 본다. 이런 거거든요. 자, 그래서 여전히 저는 이재명 대표의 9일 밤 이 단결 호소에 임종석은 포함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이해하는 게 오히려 합리적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임종석 전 실장이 서울 중성동갑에서 열심히 지금 뛰고 있는데 참 이 부분을 이재명 대표가 어떻게 정리할 것인가. 근데 이재명 대표 주변에서는 계속 불출마 내지는 험지 출마 쪽으로 요구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보건대 이재명 대표는 임종석 전 실장을 중성동갑과 같은 민주당 유리한 지역, 민주당의 양지에 공천할 생각은 조금도 없는 것 같고, 자, 그러면 이제 계속 밀어내기를 하려고 하겠죠? 그리고 최악의 경우라도 민주당의 험지, 이런 쪽에 임종석 전 실장을 공천을 해서 살아 돌아오기 어려운 지역에 공천하겠다 이거죠. 저는 그 뜻에 여전히 변함이 없는 것 아닌가,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금 뭐 친문과 비문 간의 갈등이 민주당에서 갑자기 수면 아래로 잠재워진 것 같은 그런 느낌으로 지금 논평을 하는 그 평론가들이 굉장히 많은데 저는 그렇게 보지 않는다 하는 것점에서 말씀을 드렸고요. 한번 이재명 대표가 어떤 식으로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의 공천 문제를 매듭 지으려고 하는지 관찰을 해보시면 아, 그때 이런 거였구나, 그 뜻이. 그러면 자칫 잘못하면 이제 이런 얘기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내가 단결하라고 했더니 뭐 임종석까지 공천 주는 줄 알았어? 이런 얘기가 될 수도 있습니다. 함께 한번 이 흐름을 잘 좀 지켜보시기 바란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고맙습니다.